아직도 사업비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나온 거랑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한테 가입하면 사업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변액보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지난해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변액보험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2021년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 변액보험을 제대로 팔았냐 혹은 제대로 못 팔았냐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액보험의 불안전 판매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게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종신보험과 더불어서 보험에서 가장 불안전 판매 이슈가 많은 게 변액보험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2010년 이전이랑 그 이후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변액보험이란 얘기를 안 하고 저축처럼 팔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거의 변액보험이라고 안 하고 저축형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면은 무슨 보험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보험이라는 건 알고 가입을 해요. 네. 방카슈랑스에서 변액보험도 팔거든요. 네. 계약자분들이 이거를 보험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은행원도 그 자격증 있어야 팔거든요.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방카슈랑스는 뱅크하고 인슈어런스를 합친 말이거든요. 프랑스어입니다.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고 하고요. 은행에서 적립식 혹은 저축형 상품 많이 팔리는데 그 중에서 변액보험도 상당히 팔리거든요. 왜 변액보험을 파냐라고 하면은 일단 은행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변액보험이 이자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권하는 건데 이게 변액보험인지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수익률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폭락했다 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변액보험이라는 걸 모르고 가입하는 분이 있어요. 방카슈랑스라든지 요즘에는 설계사분들도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DM 뭐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로 연락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리고 설계사라고 안 하고 뭐 재무설계사 컨설팅 재무 컨설팅 이러면은 착각을 해요. 네. 아직도 가장 많은 유형이 변액보험이라는 걸 모르고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변액보험은 이제 사업비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업비로 공제한다는 거를 설명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감독당국도 규제를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얼만큼이 공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나 그림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사업비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가 있는데 사업비 자체를 보험사에서 나온 거랑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한 사례 중에는 나한테 가입하면 사업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정해진 이자가 있지만 VIP 손님 같은 경우 그 이자가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자분들이. 이분은 되게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 가입하면 사업비가 다른 사람은 나오지만 나는 안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이분은 오해하신 거고 설계사는 약간 속인 거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발견을 하는 사례인데 예전에는 설명만 하도록 되다가 이제 적합성 원칙을 하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고요. 감독당국도 그 적합성을 제대로 하라 이런 규제를 되게 강하게 해요. 적합성 진단은 뭐냐면 수입이나 과거 투자의 그런 히스토리를 보고 이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원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주식에 몰빵되어 있는 그런 변액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적합성 원칙에서 못 팔게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적합성 원칙 설문지를 안 줘요 고객한테. 예. 설계사가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가입을 시키는 거죠. 자필 설명을 안 한 게 되는 셈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게 우리 같이 보험을 좀 아는 사람은 이거 되게 중요한 설문지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경찰이나 법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청약서 이런 게 중요하고 상품 설명서의 서명 중요하다는 거는 법원이나 경찰도 알아요. 근데 펀드도 그렇고 보험도 서명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도로 되게 가볍게 치부를 해요. 어떤 식의 주장이 먹히냐면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나보고 하라고.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법당국에 계신 분들이. 예. 근데 생각보다 이 적합성 관련 설문지 위조 사례는 너무 많아요. 변액보험 불안전 판매라고 저한테 오세요. 네. 입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적합성 그 설문지 가져오시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가 다 대부분의 답이에요. 그럼 확보를 해오시면서 충격에 휩싸여서 오세요. 별거 아닌 거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위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월대체 보험료에 대해 설명 안 했다, 뭐 이런 뭐 등등등 쪼잔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불안전 판매의 큰 이슈이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소송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이기냐? 네.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장을 해야 돼요. 불안전 판매라는 증거.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메시지, 가입 설계서에서 따로 다르게 설명한 거, 녹음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소송 가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계약자가 다 수집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이라도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적극적인 증거는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불안전 판매가 심한 경우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있고 보험회사가 두 가지 방어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상품 설명서 했다는 거. 두 번째는 해피콜. 이 두 가지 가지고 입증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또 말이 되고 판사님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잘 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한 줄이라 있으면 다 설명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상품 설명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거는 반박이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결국 그런 경우에 증인신문해야 돼요. 담당 설계사를 불러서 신문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케바케죠. 설계사라는 분이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게 불안전 판매가 되면 자기가 받은 수당을 다 배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네. 모든 증인이 다 똑같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허들이고요. 상품 설명서를 반박해야 되는 게 또 하나는 해피콜. 저는 해피콜은 생각보다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피콜이 대부분이 객관식이에요. 네네네네. 그거는 변호사들이 반박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전에 네네네 하라고 언질했다. 네, 언질했고 또 그런 카톡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 보면은 전화 올 텐데 네네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내고 이런 반박이 되는데 주관식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걸 또 사전에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증거를 내니까 유리하게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변액보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품이잖아요. 보장도 받고 투자해서 이익도 받고. 하지만 알고 가입을 해야죠.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 2000년 초반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2008년 이전까지의 변액보험은 사업비 규모도 정말 굉장히 컸고요. 투자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컸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오는 변액보험은 사실 상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사실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펀드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액 종신보험도 그냥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변액보험 좀 제대로 판매하고 제대로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